그 이미 눈 밝은 사람들은 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도권 보더라도 GTX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제 운정 서울역 A, 인천 송도 서울역 B 외에는 크게 의미는 없을 거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부터. 실제로 A를 일부 개통했더니 역시나 드러났죠. 그거는 GTX 문제 자체가 너무 중복된 노선에 또 지은 게 있고 그 지역들은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노선들은 없는 지역에 만든 거라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개통한 수도부터 남쪽 구간은 철도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게 하나고, 하나는 철도역에 내려가지고 집에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예요. 어쨌든 GTX A의 C가 현재 수원 안양쪽에서 멈춥니다만 현재 얘기가 평택 지제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인 거죠. 연장을 나아가서 천안 아산까지 가겠다는 얘기가 지난 총선 때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 여기까지 오면은 사실 근데 돈이 거의 10,000원돈이라 사실 SRT 타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노선 중에 하나로서 일로 갈 때 이거 타고 일로 갈 때 이거 타고 아마 선택의 문제가 될 겁니다. GTX가 놓이면 무슨 천지개벽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천지개벽하는 거는 여기서 대략 그리겠습니다. 요 대략 여기 운정부터 서울역까지, 그리고 대략 이제 송도 인천대 입구 쪽에서 여기까지 요 정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A하고 B. 여기는 기존에 교통망이 불편했던 거를 신선, 새로 선을 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이미 다른 교통망들이 충분한 데에 플러스 알파가 되거나 기존의 철도망들을 공용하는, 같이 쓰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기대했던 효과가 미흡할 것이다. 요 라인은 지금 빠르면 올해 개통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A 같은 경우는. B는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A는 할 것 같아요.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뭐 올해 내년 사이에 개통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운정인데 거의 GTX 하나 믿고 이 어마어마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인데 사실 여기 정확하게는 요 하나 믿고 지금 뭐 거의 10만 도시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향 일산 사는데 킨텍스역을 다음에 오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해요. 고향 가서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람들한테 아마 킨텍스역부터 서서 오게 될 거라고. 이미 운정에서 꽉 차올 거라고. 중요합니다. 이런 데들은 효과 확실해요. 괜히 강남이나 이쪽에 떠들 게 아니에요. 이런 데가 중요한 거지. 그런 관점으로 서해선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없는 데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인 거기에 거예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탄업단지도 받쳐주고. 그렇죠. 꿈이 있는 건 여기까지인 거죠. 대충 대략 이 삼각형 지역, 여기는 꿈이 있는 거고 미래의 삼각형. 네. 이 아래쪽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는 좀 앞으로 아쉬움이 클 거다. 인구가 폭증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 산업의 남방 한계선을 대략 이 태안반도, 이런 나라도 봅니다. 오, 그래도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온 거예요. 이걸 추동한 건 사실 삼성인 거죠. 그리고 이 라인까지는 대략 이제 산단들이 있고 내포 신도시가 있고 충남도청이 있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한다는 느낌의 전망이 있는 거고, 이 아래 지역은 전략을 좀 급진적으로 바꿔야 된다. 좀 더 관광에 매진하고 전체적인 랜드스케이프, 풍경을 좀 전반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도 줄고 뭔가 좀 잘 될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는 곳은 어디라고? 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제가 언제나 가능성의 땅, 홍성 남부, 보령, 서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역을 참 좋아합니다만 답사가로서 대략 어느 지역이냐면 안면도 빼고 뭐 대략 이런 느낌인 거죠. 홍성 중에 서부 지역이 원래 여기가 원래 독립된 지역이었어요. 결성이라는 데예요.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홍성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홍주가 있었고 결성이 있었어요. 합쳐가지고 홍과 성을 합쳐서 홍성이 돼요. 동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홍성이고 왼쪽은 결성인 거예요. 어촌이고 옛날에 백길이 번성했을 때는 이제 해상무역으로 번성했던 동네입니다. 해상무역이 끊겨버리고 다 간척지 만들어버리고 철도교통이 들어오면서 쇠락해버린 곳입니다. 그게 하나. 그리고 보령. 대천해수욕장이 보령입니다. 보령군 대천시였어요. 그러다가 도농통합을 한 건데 여기는 10만 인구가 꺾였고, 요게 이제 구도심이고요. 대천의 구도심. 여기에 점점 이제 시가 이제 확장된 게 보이시죠? 그렇죠. 너머에 뭔가 신도시 느낌이 좀 나죠. 시청을 끝에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개발하겠다는 의지겠죠. 근데 비어있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 종축장이라고 소, 돼지, 닭 등의 종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AI, 조류독감이 날아와도 감염되지 않게 마련한 곳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발전이 멈추게 되죠. 게다가 그거를 더 시골로 빼면서 택지 개발을 종종 합니다. 이 아산만권 베이밸리라는 경기도와 충남의 공동 개발 계획도 평택과 천안 사이에 있던 종축장을 빼면서 생긴 공공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보령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명천지구라고 해요. 근데 잘 개발이 안 되고 있다. 사람이 줄고 있어서. 그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갔던 명천지구 상황입니다. 비어있죠. 저 동쪽 끝쯤에 시청이 있어요. 제 뒷쯤이 구도심이고. 이게 이제 구도심의 모습. 1920년에 지어진 기와집인데 이게 구도심은 역사가 오래된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천역에 내리시면은 또 터미널에 내리시면 여기 이 근처에서 버스 타고 해수욕장 가시게 돼요. 근데 명천지구는 한참 떨어진 데 있습니다. 거기서. 옛날 터미널이 있던 데고
옛날 장항선이 일로 지금 요 길인 대로 왔다가 선로를 개량해 버리면서 이 주변에 이제 땅 위에 갑자기 배가 있는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고, 이런 게 이제 보령 핵심의 분위기. 그리고 또 이제 군사도시이기도 해가지고 보령이 여러 가지 대천 해수욕장에도 여전히 군 시설들이 있어요. 군 휴양지라든지 사격장이라든지 있어서 여러 가지 발전의 제약이 있고요. 보령항 해수욕장 주변 아래쪽 이렇게 군 시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 지역이 어떤 부분에서는 발전의 제약이기도 한 거고 땅끝임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특히 여기는 항공 관련 군 시설들이다 보니까 고도 제한도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서천입니다. 서천은 정말 여러 차례 안타까웠는데, 처음은 한국 최초의 공업단지를 놓고 울산하고 싸우다 졌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왔습니다. 커팅해서 했어요. 비인공단을 만들겠다. 이게 울산하고 같은 시기였어요. 이 커팅실 했던 데가 이 앞바다예요. 여기가 춘장대 해수욕장이라고 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 공단을 못했잖아요. 사실 착공도 했고 철도 놓고 막 그러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분들 얘기가 그랬으면 그냥 두지, 괜히 화력발전소 지었다고. 그래서 그 춘장대 소나무 다 밀어버리고 바다 망쳐버렸다고. 여기가 이제 마량리라고 하는 곳인데 요 근처입니다. 보면 뭔가 많이 가려있죠, 이것저것. 다 이게 발전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춘장대 해수욕장이라고 부르고요. 조금씩 복원하고 있어요. 소나무 숲을.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무슨 계획이었냐면 이게 철도 못하가 만 거. 이런 게 막 사방에 버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하려고 그랬어요. 터널도 뚫었고. 이런 계획들 세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이렇게 공단 만들고 대규모로 하겠다. 이게 1차 좌절. 2차 좌절은 지금 장항은 유명하잖아요. 그 장항 재련소는 일제 때부터 만들어진 한국의 기간시설 같은 거라서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한국지리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산 위에 울뚝 솟아있는 재련소 굴뚝이. 이게 신군산역에서 바라본 왼쪽이 군산이고 전북, 오른쪽이 장항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동백대교라고. 이거를 60년대부터 다리 놔주겠다고 놓고는 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50년간 방치됐다가 겨우 완성됐습니다. 사실 같은 상황권이거든요. 묶어서 개발한다는 얘기 많이 있었어요. 묶어서 군장상황권이라고 그래요. 군장대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80년대에도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군산지역 간척하고 위쪽 장항지역 간척해가지고 이제 군장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했는데 결국 위를 안 만들었어요. 아래만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의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래만 있죠. 위도 원래 이만큼 만들었어야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항은 이 계획 다 날아가 버렸고, 원래 철도가 장항선이 뭡니까? 장항 가는 게 장항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장항에서 안 끝나고 익산에서 끝나요. 사실 익산선이에요. 그래서 일로 가버려요. 시가지 가는 건 화물선인 거고, 오른쪽 가가지고 익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철도 빠지고, 공장 계획 무산돼 버리고, 그리고 군산은 이렇게 실현됐고, 국가산업단지. 이걸 아래 키우고 있는 게 새만금임이에요. 장항이 가져갈 수 있었던 몫인 거죠. 이런 좌절들이 있는 겁니다, 서천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역으로 쳐가지고 서천 판교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판교 말고 보시면 지금 왼쪽은 지금의 장항선 판교역.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지나갔어요. 옛날 장항선이. 그래서 옛날 판교 역전 마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른바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철도가 비껴와 버리니까 발전이 멈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역으로 이용해서 타임캡슐처럼 관광지처럼 한 거예요. 그럼 여긴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해서 나름대로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국가유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블럭과 건물들이 일괄적으로 근대유산이 되는, 경북 영주도 군산 그렇고 하는 식으로. 판교가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옛날 중대본부, 뭐 이거는 정미소, 예쁘죠 나름대로. 이런 느낌들이죠. 이거는 옛날 판교극장. 이게 또 앵커스토로 쓰일 것 같더라고요.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는 동네라서 서천 같은 데는 올해 너무 이제 전망이 없다 보니까 올해 관광으로 치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산 모시할 때 한산이 서천이거든요. 한산 소곡주 이런 거 살아나려고 막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하지만 좀 안타깝죠. 이 지금 울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어쩌면 여기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북한이 너무 가까워서. 80년대에도 아산에 제철회사를 못 만들었으니까.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는데 서해안은 최전방인데 이런 기관산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개혁 개방과 소련의 붕괴 이후에는 가능했던 미래였던 거죠. 그리고 그때 틈을 타서 인천공항이니 일산 운영신도시, LG 디스플레이 파주, 그리고 새만금인 건데 개혁 개방을 타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신냉전도 왔고 다시 서해안과 이제 DMZ 부분이 국경으로서 기능을 다시 할 거기 때문에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게 요즘 제 주장이기도 한 거고. 그렇게 큰 틀로 움직이는 걸 흐름을 보시고 지역에 가서 그 과거를 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힘을 길러보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특히 월급쟁이 부자들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 지도입니다. 미래의 삼각형. 화성이라고 했을 때 동탄만 있는 게 아니다. 평택이라고 할 때 지제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천안은 호두과자만 있는 게 아니다. 아산은 이수신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미래의 한국의 먹거리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냥 뭐랄까요, 기획부동산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서부 평택 같은 데 기획부동산 설쳤습니다. 근데 설칠 때 이유가 있어요. 옛날 말죽거리에 부동산 많았던 것처럼 허위도 있지만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니까 여름 휴가철 맞이해서 차 타고 가실 거 아닙니까? 열차를 타든 차를 타든 한 번 정도 핸들 꺾어서 국도로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부수부수 솟아나온 아파트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저기 저런 게 만들어져 있을까 궁금하게 여겨보시고 한번 가보시고 부동산 들려보시고 하면은 많은 식견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답사가니까 답사가로서 썼던 이유는 한국 지난 100년간의 상점벽해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이 강화도부터 서천까지의 경기도와 충남의 서해안이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지역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닷길이 있다가 끊기고 바다였다가 공단이 되고 이런 변화들이 너무 극적이더라고요. 한 답사가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인상적이어서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정리를 했다.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이런 산업적 투자 측면 말고도 관광지로서의 매력적인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